샘이 해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충격은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 등극이었습니다. 세미는 코디 로즈와 군터를 꺾고 마침내 첫 월드 챔피언 꿈을 이뤘습니다. 메인 로스터 데뷔 후에 10년이 넘게 태그팀 챔피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블러드라인 스토리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지만 결국에 월드 타이틀과는 인연이 없었던 세미는 이번 우승으로 모든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시리아계 최초의 WWE 챔피언이라는 새로운 역사까지 쓰며 대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대의 이름을 쓸만한 엄청난 화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미 제인은 앞으로 정말 좀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케빈이 없는 게 좀 아쉽다. 뉴 챔피언의 진실이란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 등극은 단순한 깜짝 결과가 아니라 WWE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년 넘게 프로레슬링에 헌신하며 10년이 넘게 WWE 위에 헌신했던 베테랑에게 최고의 보상을 안겨다 주려는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로만 레인즈, 군터, 코디 로즈, 장기 집권 챔피언이 이어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커졌던 타이틀 경쟁에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계 최초의 WWE 챔피언이 탄생했다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세미 제인의 우승은 중동 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고요. 그래서 세미 제인이 시리아계에서 이제 최초로 챔피언이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세미 제인이 레슬링 경력이 2002년 데뷔인가 그래. 2002년 데뷔니까 거진 레슬링은 이제 24년 했고요. NXT 입성이 2013년도인가 그래. 2013년도. 또 메인 로스터 입성은 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래요. 메인 로스터만 해도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세미 제인에게 공로상을 주었다. 공로상을 주었는데 괜히 오래 했으니까 준다 이런 개근상이 아니라 로만, 군터, 코디 이런 S급 애들만 돌려먹는 분위기잖아. 그것도 그냥 돌려먹어요. 100일 막 400일, 500일 막 이렇게 오래 해먹으니까 천장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 천장 높이를 좀 줄이려는 WWE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런 계획 하에 또 장소가 또 사우디니까 겸사겸사 지금 살짝 천장을 낮춰볼까? 이런 의미로 세미 제인 한번 찍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로상 느낌으로 못 들어본 사람들 단기로라도 줘야. 옛날에 코피 킹스턴이 좀 낭낭하게 받았죠. 원래 무스타파 알리 자리인데 엘리미네이션 챔버 시즌에 무스타파 알리가 부상당하면서 그 자리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코피 킹스턴이 대신하게 되면서 코피 킹스턴 인생이 떡상한 적이 있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금방 끝날 듯이란 뉴스인데요. 일각에서는 세미 제인의 챔피언 등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스토리를 위한 연결고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세미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브록 레스너를 상대로 첫 방어전을 치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라메가 브록 레스너가 첫 방어전 상대로 세미 제인 앞에 나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세미 제인이 브록 레스너한테 질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브록이 타이틀을 되찾고 썸머슬램에서 오바페미가 브록을 꺾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나리오도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측 단계지만 WWE가 오바페미를 차세대 메인 이벤터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킹 오브 더 링 4강이었나요? 4강을 이기고 나서 굳이 브록 레스너를 언급했단 말이야. 오바페미가. 그래서 이 시네마틱 에라에서 이 녀석 패배 플래그를 세우네. 굳이 브록을 입에 올려? 이러면은 사우디에서 브록 레스너가 지금 오바페미 방해해서 결국에 오바페미가 킹이 못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단 말이야. 근데 오바페미가 그냥 우승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회로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브록 레스너랑도 해야 되는데 킹 오브 더 링이니까 타이틀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미 제인이 챔피언 됐으니까 사실상 약체인 세미 제인에게 브록 레스너가 도전해서 타이틀을 썸머슬램 전에 뺏겠네? 약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버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서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키고 2일차에서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이겨서 챔피언도 되고 해서 양에 다 나오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세라메로 브록 레스너랑 경기에서 그래서 한 달 천하가 돼. 첫 방어전에 실패한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레스너가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어. 근데 오바페미는 아직 누구에게 도전할지를 말 안 했잖아요. 이오 스카이는 이미 리브 모건 너로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바페미는 아직 안 정했어. 오바페미는. 그래서 오바페미가 레스너가 벨트를 갖고 있으니까 레스너에게 도전하겠어 이러면서 월드 헤비가 아니라 WWE 챔피언십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크리스찬보단 낫네. 지금 선역인 척하는 위선자 악역이라서 브록 레스너한테 5초 초살당해도 납득이 가능한 캐릭터긴 함. 그래서 내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사우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 특수로 그날 하루만 방장 사기 맵으로 선역이 됐잖아요. 선역 모멘텀을 받고 챔피언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레슬매니아 시즌에 낙하산으로 갑자기 카멜로 헤이즈를 끌어내리니까 역반응이 심했잖아. 그래서 억지로 악역이 됐잖아 이번에. 근데 지금 세미제인 챔피언 되면은 세미제인이 카멜로 헤이즈를 끌어내린 미움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세미제인의 챔피언을 바랬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본토로 가서 스맥다운의 WWE 챔피언으로 가서 착한 척 기만을 떨 거야. 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준 내 다이아드 팬들 너무 축하해. 너무 고마워. 니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기만을 떨면서 벨트를 들어올릴 때 사람들이 환호해버리잖아? 이러면은 뭔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레스너가 덤벼도 막아낼 정도로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변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요. 억지로 기만을 떠는 선역 멘트 하는데 그 선역 멘트를 관중들이 선역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스너가 뺏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근데 코디 티백인 개웃길 것 같은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 스맥다운이 갑자기 재밌어졌어. 세미가 팝을 받을 것 같은데 그니까 그렇게 되면은 레스너가 뺏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미 우승은 즉흥인가? 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십 등극을 두고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초와 브레이언 알바레즈는 이번 우승이 WWE 장기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메인 이벤트 전개가 너무 예측 가능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것인지를 분석했습니다. 멜초는 세미의 우승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까지 세미가 힐 성향의 캐릭터를 이어왔고 월드 타이틀 경쟁에도 불과 몇 주 전에서야 합류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준비된 스토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데이브 멜처의 추측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멜처가 좀 나랑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좀 많이 걱정했었죠. 이 프리뷰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튜브 프리뷰 버전 보시면 세미 제인이 지금 위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이 선역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우디에서는 진짜로 선역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챔피언 돼봤자 다시 현지로 돌아가면은 위선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악역인데 여기서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챔피언 먹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데이브 멜처도 좀 비슷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더더욱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스맥다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역시 데이브 낫죠. 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긴 해. 심지어 내가 유튜브로 먼저 한 얘기를 지금 멜처가 다음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를 보고 한 얘기잖아. 난 이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하기 전에 유튜브용으로 프리뷰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뉴스 보면서 좀 놀랐어요. 땡겨 썼다! 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 등극은 원래 내년까지 미뤄질 예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WWE는 당초 세미가 2027년 로얄 럼블에서 우승한 뒤에 사우디에서 열릴 레슬매니아 43에서 마침내 월드 챔피언이 되는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를 앞두고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한 WWE는 계획을 앞당겨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타이틀을 안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개월을 더 기다리기보다는 최고의 분위기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기똥 될 수가 있고 가지고 있다가 썩어서 유통기한 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레슬매니아보다는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한번 넣어보자. 여기서 넣어보고 반응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이번에 잠깐 또 한 달 했다가 레스너가 먹었다가 대충 한 로얄 럼블 시즌 때 또 한번 타이틀 땄다가 내년도 레슬매니아에 또 챔피언 도전하고 챔피언 따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레슬매니아 때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로 땡겨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피니시에 보도가 있었어요. 세미는 4대 페이퍼브에서 챔피언으로 가기에는 여태껏 너무 많은 경기로 소모가 되어서 1대1로 기대되는 매치가 없어. 경기가 누가 됐든 1대1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경기를 할 거라서 늘 기대하는 편이기는 해요. 늘 기대하는 편인데 사실 외모라던가 상품성이라던가 진짜 챔피언감이 맞나? 라는 의문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미 제인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디 게레로도 스맥다운에서 챔피언 됐을 당시에 본인이 챔피언 됐을 때 시청률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철창 위에서 프로그 스플래시 날리는 그런 무리수도 많이 던졌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외모라던가 상품성이라던가 거기에서 좀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세미 제인의 좀 부단한 노력이 스맥다운에서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완벽한 마무리란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우승은 감동적인 순간인 동시에 WWE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 직후에 공개된 백스테이지 인터뷰와 축하 장면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20년 넘게 기다렸다라는 세미의 인터뷰 역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WWE는 국제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팬층을 활용해서 굿즈 판매와 팬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우승으로 세미 제인은 WWE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감동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쉐이머스가 생각나서 웃음이 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세미 제인이 지금 타이밍 좋았다. 사우디였고 이제 선역 약간 챔피언 약간 위선자 뭐 어쨌든 간에 챔피언이 된 이상 굿즈 판매 한번 끌어올려 보면서 세미 제인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가 너무 좋았고 우리가 다 악역이라고 야유했는데 막상 챔피언 되니까 모두가 행복했잖아. 그래서 스맥다운 때 어떤 반응을 받게 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진짜로 세미 챔피언 되자마자 라스트 리얼 국가의 셔츠 사고 싶어졌음. 네일 페퍼 LA 나이트 이거 언급하면서 입 턴다. 지켜봐야겠죠. 어쩌면 LA 나이트는 더더욱 침묵할 수도 있어. 존버하면 한번 시켜주나? 이러면서 LA 나이트 오히려 갑자기 침묵할 수도 있어. 조용히 근면성실하게 해야지. 약간 이럴 수도 있어. 세미 제인은 WWE 챔피언십을 따낸 뒤로 계속해서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만 웃고 싶은데 입이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네. 입이 찢어지는 걸 멈출 수가 없네. 이러다가 조커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진짜 계속 웃음을 계속 멈추진 않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찐텐 웃음 저거 지금 외출할 때 들고 다닌다던데 크크. 우상 세미 진짜 웃고 있음. 계속 웃고 있음. 세미의 삼치존이고요. 세미의 삼치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트리플 H 삼치존에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사람이. 그래서 갈가노가 세미 제인을 뉘어놨네요. 네 재밌네요. 누웠음 중년 자니 갈가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축하해 친구야 라는 뉴스인데요. 목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케빈 오웬스가 절친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오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상 때문에 지난 15개월 동안 많은 순간을 놓쳤지만 오늘만큼은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적이 없었다라고 오늘만큼은 꼭 같이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꾸준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 만큼 WWE 챔피언이 되는 것은 결국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케빈 오웬스는 과거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등을 다쳐 팬티도 혼자 입지 못할 때 세미가 도와줬다. 저렇게 행복한 사람에게 챔피언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농담을 섞여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트리플 H는 언더독에서 언디스피티드 WWE 챔피언까지 절대 불가능은 없다 라고 축하했고 베키 린치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누구보다 자격 있는 우승 이라면서 세미의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을 포옹하고 눈물 흘리는 베키 린치의 사진도 지금 뭐 백스테이지에 있는 사진이 또 돌고 있고요. 그래서 베키 린치, 케빈 오웬스, 트리플 H 모두 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인물들인 만큼 진심으로 좀 축하를 하고 있어요. 진짜 새벽에 기립박수 쳤다고 리얼. 그러니까 나도 진짜 끝나자마자 막 이랬던 게 유튜브 편집본 맨 앞부분에 들어가 있더만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었어요. 새벽만 아니었어도 진짜 소리 빽 질렀을 텐데 그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세미는 이대로 악역으로 좀 더 가면서 코디가 선역인 척 하는 걸 세미 보면서 흑화하는 스토리로 갔으면 그럼 반대로 이제 세미를 쳐다보는 코디가 턴이라는 거야?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턴일 메이커가 돼주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세미는 반대로 턴페이스 되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스토리를 잘 말아볼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세미 제인의 그 위선적인 발언들이 저는 뭐 스맥다운에 굉장히 큰 한 축을 마련했고 세미 제인 나올 때마다 재밌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세미 제인이 이제 챔피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긴 합니다.
이 케빈 오웬스가 세미 제인을 축하하는 멘트 있었잖아요. 예,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옆에 없었네. 너무너무 축하한다 친구야 라고 하면서 이 둘간의 오랜 역사를 케빈 오웬스가 사진의 여러 장을 첨부하면서 자신의 절친의 챔피언 등극을 축하해줬습니다. 차 나랑 똑같은 차네. 얘 또 양말, 팬티 못 갈아입었대. 케빈 오웬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팬티도 입혀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 케빈 오웬스 올해는 우정이죠. 고향에서부터 같이 레슬링 시작했고요. 고향에서 같이 레슬링 시작해서 캐나다 퀘벡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인디씬까지 PWG, 링 오브 어너 이름값을 올리고 NXT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메인 로스터에서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둘 다. 오웬스 커리어 대 세미 커리어 누가 더 좋나요? 글쎄요. 얼마나 롱런하냐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등극 당시에 케빈 오웬스는 좀 헌납을 당했잖아. 헌납. 너 챔피언해. 약간 이런 식으로 헌납을 당했잖아. 나요? 이렇게. 웬 내가 선택을 받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뭐 세미 제이는 좀 정당하게 따냈다? 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누가 더 가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등극하는 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겠죠. 기간. 그래서 지금 세미 제인이 챔피언이 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 챔피언십 레인이 챔피언십 그 재임 기간이 케빈 오웬스가 갖고 있던 그 유니버설 챔피언십 기록보다 길다면 당연히 세미 제인의 챔피언십 벨트의 가치가 더 높겠죠.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횟수와 오스틴 은퇴 상태 두 개만으로도 케오가 이기고 그러네. 그게 있었네. 레슬매니아 케빈 오웬스 오스틴의 마지막 경기 이건 진짜 크죠. 예, 인정. 그래서 월드 타이틀을 따낸 세미 제인하고 케빈 오웬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인터컨티넨탈 둘 다 따냈죠. 둘 다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따냈고 US 챔피언십, NXT 챔피언십, 태그팀 챔피언까지 이 메인 로스터만 이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요. 둘 다 NXT 블랙 앤 골드 때 서로 챔피언 벨트를 뺏게 되면서 정말 못해본 게 없는 그랜드 슬래머들이 되었다. 축하한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마지막이 찡하네. 그니까 언제 또 태그팀 매치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해보겠어. 레슬매니아 1 이후로 태그팀 경기가 메인 이벤트 된 적이 또 있었나? 이때 말고? 거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정말 귀한 경험을 해봤죠. 케빈 오웬스, 세미 제인 축하드리고. 그래서 지금 베키 린치가 세미 제인이 챔피언 되고 나서 울고 있어요. 축하해 이러면서 이제 세미 제인 품에 안겨서 울고 있어요. 세미 제인이 이제 계속해서 챔피언십에 오르게 되면서 NXT 오리지널들이 계속해서 월드 타이틀을 따내는 이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NXT 처음에 황금기 스타터 멤버들 있잖아. 거기에 세스 롤린스 초대 챔피언, 빅이 3대 챔피언, 그 다음에 케빈 오웬스, 돌프 지글러, 그렇네. 핀 벨러, 드루 맥킨타이어까지 NXT 블랙 앤 골드 황금기 함께했던 멤버들이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돌프 지글러는 월드 챔피언을 먼저 한 다음에 NXT 챔피언을 땄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냐? 이게 순서가 뭔가 돌프는 메인 타이틀을 먼저 딴 다음에 NXT 타이틀을 땄는데 여기 이 명단에 있는 게 너무 웃겨서 돌프에서 멈칫한 거예요. 그래서 더스티 로즈도 굉장히 즐겁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더스티 로즈의 또 다른 제자가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NXT 때 더스티 로즈가 NXT의 황금기 초창기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경기도 경기인데 프로모 수업이 또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고 그 프로모 수업과 경기에 대한 코칭을 받은 더스티 로즈의 NXT 프로듀싱 당시의 황금 제자들 이 또 다른 사람들이 WWE 챔피언 정상에 오르게 되면서 이름을 또 더해갔습니다.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딘 앰브로스, 핀 벨러, 브레이 와이어트, 케빈 오웬스, 세미 제인 NXT 초창기에 있던 멤버들 다들 이렇게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저중 핀 벨러가 꼬리가 핀 벨러도 하루는 해봤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하루는 해봤으니까 핀벨러 저 좀만 길게 하고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니까 아휴 핀벨러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디에서 킬러 크로스, 캐리온 크로스가 팬들하고 Q&A 세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 Q&A 세션에서 이 한 팬이 세미 제인 챔피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봅니다. 세미 제인이 WWE 타이틀을 이겼는데요. 너무 좋아. 내 친구 해냈어. Finally! 드디어! 이렇게 세미 제인을 축하하는 캐리온 크로스입니다. 드디어 세미 제인이 너무 아름다운 뉴스야. 세미 제인이 챔피언 돼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다 세미. 그니까요. 캐리온 크로스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몇 마디 해봤는데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 괜찮아 보였고 마지막에 그 나한테 DM한 걸 내가 모르고 씹어가지고 일을 한번 따낼 수 있었는데 못 따내서 아쉽습니다. 그때 내가 뭔 짓을 하느라 DM을 못 봤나 모르겠네. 이거는 세미 제인의 하이비디오입니다. 하이비디오.
아 옛날 블랙앤골드 처음에 해서 링 오브 어너 때 모습이죠. 브레인버스터 케빈 스팅하고 경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 슈퍼드래곤 PWG 프로레슬링 게릴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NXT에 입성하죠. NXT에 입성해서 가장 사랑받는 언더독이 되게 되면서 이때도 세미는 좀 언더독이었어. 경기가 차원이 남다르고 누가 봐도 제일 잘하는데도 언더독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에이드리안 네빌 지금 팩이죠. 팩을 상대로 뭐 이기냐 지냐 약간 이런 기로에 있었죠. 팩 같은 경우에도 선역이었고, 이때 그 우리가 모두가 싫어했던 보델러스 꼴배기 싫은 애를 드디어 안 보게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네빌도 민심이 좋았는데 하필이면 더 인기가 많은 세미 제인을 맞이하게 되면서 두 간에 엄청난 명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세미 제인이 이겼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친구 케빈 오웬스가 연달아서 또 데뷔를 하게 되죠. NXT에. 전 평생 언더독이었잖아. 평생. 이제 메인 로스터로 콜업돼서 존시나하고 뭐 US 챔피언십 이런 거 오픈 챌린지 응답하게 되면서 쇼를 찢어버리게 되면서 존시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존시나도 팬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존시나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 하더니 레슬링 잘하네. 존시나도 이때 팬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뭐 세자로, 세미 제인, 말도 안 되는 인디계의 신급의 레슬러들하고 존시나가 경기하면서 이 WWE 신예들은 존시나를 상대로 WWE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존시나도 이 레슬링 신성들을 상대로 하면서 프로레슬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나서 블러드라인이었죠. 이때 내 친구 치지 마. 그럼 너가 쳐. 그래 널 칠게. 이때 막 다 소리 지르고 막 우와! 이때 진짜 레슬링 재밌었지 이때. 그래서 막 로만 레인즈한테 반기 들어가지고 그 일리미네이션 챔버 고향에서 도전할 때 그때 지렸지 진짜. 그때 여자친구랑 지방으로 여행 갔었는데도 지금 와이프인데 오빠 지금 꼭 봐야 돼? 이 경기 꼭 봐야 돼! 이러면서 봤어. 그래서 군터를 꺾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됐던 레슬매니아 이때도 기억이 나고요.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명의 선수 커리어를 이렇게 통째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명의 매니아로서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황 판단 지리셨네. 신혼여행 가서도 레슬링 봤죠. 별 생각 없이 쇼핑몰 광장에 갔는데 트리플 레아 홍보 카탈로그를 보고서 여기 왜 레슬링 있다 해서 오빠 우리 오늘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트리플 레아 루차두르 멕시코에 왔으니까 루차두르 꼭 봐야 돼. 욕 개쳐먹고 택시비 바가지 내고 유턴해가지고 택시 유턴해가지고 트리플레아로 보러 갔죠. 왓츠앱으로 채팅하고 예약하고 트리플레아 보러 갔던 신혼여행에서 레슬링 본 기억이 납니다. 오빠 여기까지 와서 레슬링 봐야 돼? 봐야 돼? 봤어요. 엘 제네리코는 아마도 세미 제인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라는 짤이에요. 그래서 엘 제네리코, 세미 제인 같은 사람이지만 뭐 K-페이브상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푸들 저 모습으로 트리플 A 나올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엘 제네리코로 재밌겠네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시작한 거니? 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의 복귀를 둘러싸고 WWE 내부에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CM 펑크는 7월 6일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열리는 로우를 통해 복귀하기를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WWE는 현재 로스터 균형을 고려해 펑크를 스맥다운으로 이동시키고 언디스퓨티드 WWE 챔피언 코디 로즈와의 대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백스테이지 갈등 서열도 있지만 레슬링 옵저버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로우에서 컴백하고 싶은데 니들이 왜 자꾸 스맥다운에 넘어가라고 하냐? 나는 너무 싫다 해갖고 그걸로 싸웠을 것이다. WWE랑 CM펑크 사이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냥 루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머인데다가 멜처의 말로는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펑크는 지금 휴식 겸 육체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주얼로 등장할지도 많이 기대가 돼요. 몇몇 사람들 제발 WWE랑 불화있길 바라고 있긴 하던데 펑크가 좀 재벌을 개 못 주고 WWE 멤버들이랑도 싸우고 개판 나가지고 아무 데도 오갈 데 없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극성 AW 팬들 같은 경우에는 CM 펑크가 한 행동이 CM 펑크의 100% 잘못이길 바라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WWE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야 봐봐 쟤 AW 잘못 아니라니까? WWE 가서도 저러잖아.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잭 페리 이번에 계약 만료라고 하던데 아직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CCTV 공개만 안 됐어도 펑크 과실 100%로 가스라이팅이 가능했을 텐데 CCTV를 공개해버렸어. 바로 그냥 길로틴 감아버렸죠. 다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며 복귀 시기와 브랜드 배치를 놓고서 이 WWE와 CM 펑크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WWE가 펑크를 스맥다운으로 보내려는 이유는 로우에 이미 로만 레인즈와 세스 롤린스 등 최상위 스타들이 포진해 있어서 양 브랜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CM 펑크는 스맥다운에서 코디 로즈와의 대립을 시작하며 썸머슬램 시즌의 핵심 스토리를 이끌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벌써부터 펑크하고 이 코디의 카드를 쓰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 레슬매니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좀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가자마자 가장 큰 코디랑 경기하는 것보다는 펑크가 딱 갔는데 되게 환영 인사해주는 어중간한 미들 카더들, 그런 미들 카더들을 좀 정리하면서 모멘텀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키 세인츠 같은 애들이 상대로 좋죠. 실제로 AEW 때도 둘이 경기를 한 적이 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CM 펑크가 WWE 브라질 라이브 이벤트에서 겪은 아찔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The Late Run에 출연한 CM 펑크는 당시 상대 선수가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브라질 국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밟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심판 한 명이 추가로 링에 들어왔고 선수 담당 관계자까지 급하게 올라와서 경기를 즉시 끝내야 돼 라고 전달했습니다. 무장 병력들이 링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펑크를 향해 기관총을 겨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는 제리코였고 제리코가 예정된 마무리를 거부하게 되면서 펑크는 즉석에서 롤업핀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후 그는 브라질 국기를 집어들고 턴버클에 올라 입을 맞추며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대 선수는 여권까지 압수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WWE 관계자들이 밤 몰래 출국시키면서 무사히 브라질을 떠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펑크는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이 강하다. 그때 기관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걸 직접 봤다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구라펑크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CM 펑크가 브라질 투어 당시 기관총을 겨눈 군인들에게 둘러싸였다고 밝힌 일화를 두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와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크리스 제리코가 브라질 국기를 발로 차 논란이 벌어진 사건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이 경기장의 무장병력이 기관총을 들고 링을 포위하거나 제리코가 경기 마무리를 거부해 펑크가 즉석에서 롤업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실제 경기 영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멜처는 예정됐던 대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대가 처음에 미상이었는데 제리코로 밝혀졌고요. 제리코가 했던 그 기행들이 브라질 군인들이 총을 겨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CM 펑크가 알바레즈는 좀 힘들게 사는 애니까 이해하자. 알바레즈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불쌍한 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요즘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네? 이렇게 또 여유를 부렸던 CM 펑크의 말이 있었고, 그래서 옵저버하고 CM 펑크가 서로 하는 얘기가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지켜보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또스 또린스란 뉴스인데요. 이게 근데 전 세계적인 바람이구나 라는 걸 제가 뉴스 쓰면서 느꼈어요. 또스 또린스. 세스 롤린스가 브론 브레이커를 꺾고 스틸 케이지 매치에서 승리를 하자 팬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SNS에서는 브론의 상승세를 끊어버렸다. 세스는 현대판 존시나 헐크 호건이 됐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브론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WWE가 수개월 동안 브론 브레이커를 차세대 메인 이벤터로 키워왔던 만큼 이번 패배가 그의 모멘텀을 꺾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스토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향후 전개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뷰 때도 세스 롤린스의 승리를 점치면서 했던 얘기가 썸머슬램에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게 이 경기의 승자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메인 카드가 될 세스 롤린스를 이기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세스 롤린스가 이겨버렸고 나는 사실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지? 브론 브레이커가 지는 게 그렇게 화가 나나? 이 생각했거든. 나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썸머슬램 시즌이 다가오니까 세스가 이기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지 세계적인 미국의 팬들도 화가 많이 났어요. 브론 브레이커가 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 끝인가요? 그러게요.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세스하고 브론 브레이커는 끝났고 브론 브레이커가 진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화가 났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게
왜 이긴 거임? 세스 롤린스의 승리에는 WWE 장기적인 계획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스테이지 정보에 따르면 WWE는 이번 경기를 통해 부상으로 동력을 잃었던 비전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썸머슬램 시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스를 강하게 유지해서 로만 레인즈와의 대형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론 브레이커 역시 패배했지만 케이지 꼭대기에서 슈퍼플렉스를 버텨내고 패디그리까지 킥아웃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베이비페이스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그래도 젖잘싸했고 슈퍼플렉스의 패디그리를 킥아웃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어필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이비페이스로 선역 전환할 때 그때의 동력을 지금 마련되었다. 졌어도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결국에 지금 브론 브레이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브론슨 리드가 곁에 서게 되면서 브론슨 리드가 컴백하고 브론슨 리드가 떡상하면서 브론슨 리드 위에 한 발짝 위에 있는 게 브론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브론슨 리드가 잘하면 잘할수록 브론 브레이커 역시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스한테 한번 비켜주는 게 맞고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현재 루머대로 진짜로 브록 레스너가 세미 제인한테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도전해봐. 그래서 세미 제인이 한 달도 못 가서 챔피언 배틀을 뺏겨. 그러면은 오바페미는 썸머슬램에서 타이틀전 해야 되는데 레슬매니아 기자회견했던 로만 레인즈한테 도전할 수도 있지만 1승 1패를 주고받는 브록 레스너를 썸머슬램에서 은퇴시키고 타이틀을 되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오바페미가 갑자기 스맥다운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분이 좋겠죠. 제가 스맥다운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로우는 누가 도전하겠어? 썸머슬램에 도전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썸머슬램 시즌 2경기 승자가 더 큰 기회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 그래서 지금 세스 롤린스가 더 큰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로만 레인즈의 상대로 나설 수가 있다. 심지어 둘 간의 전적은 세스 롤린스가 로만보다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간모드잖아. 간모드. 여지껏 있었던 로만 레인즈의 모든 버전 중에 지금이 제일 하이스트 버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세스 롤린스를 상대로 로만 레인즈가 한번 이길 때가 됐다. 해서 썸머슬램, 로만 레인즈 대 세스 롤린스 가능성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를 이겼다. 브론 브레이커가 세스 이기고 썸머슬램에서 로만 레인즈한테 도전한다고 해도 브론 브레이커는 못 이겨요. 못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보관함이라지만 그렇게 되면 푸들이 너무 불쌍한데 덜덜. 그러니까 나도 이 뉴스가 싫어요. 이 뉴스가 싫은데 아까 위에 있어가지고 아까 위에 그렇게 된 날 루머가 있었고 심지어 그날 제가 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입중계 끝나고 후토크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이 루머를 계속 나한테 찔러다 줬어. 그랬는데 포비든 도어 끝나고 뉴스 쓰고 있는데 그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또 우린 다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세미 제인이 내년도 사우디 레슬매니아까지 방어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 나는. 딱 봐도 단기 챔피언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한번 찍먹한 게 만족할 만한 그런 거죠. 세미 제인 어떻게 보면. 이 엔딩은 정말 탑티어 엔딩이다. 브론이 자비를 구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자신을 부러뜨려 달라고 했죠. 부러뜨려 달라고. 그냥 날 죽여 이 새끼야! 그랭! 죽여줄게! 이 사이콜로지가 이제 링 위에서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입중계할 때 이 세스 롤린스가 하도 중얼거리길래 느낌이 딱 왔거든요. 아 지금 뭔가 중얼거리는 게 뭔가 중요한 역할 하겠다 싶어가지고 입중계할 때 계속 제가 바로 번역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 있었다. 탈출하려고 할 때 세스가 어딜 나가 임마 남자답게 끝내 해가지고 브론 브레이커 사실상 벽을 느껴서 나가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1, 2, 3가 아니라 탈출을 선택한 게 벽을 느껴서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세스 롤린스가 남자답게 끝내라고 하는 말에 남자답게 죽기를 선택했었죠. 죽기를 선택했었죠. 딱 쇼마 언더 램의 26 감성인데 그니까 그치 툼스톤을 한 번 더 날릴 때 오히려 한 번 더 반기를 들였던 숀 마이클스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오바페미 역대 최고라는 트리플 H 인터뷰인데요. 트리플 H가 WWE 미래를 이끌 차세대 스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테픈 A 스미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페미에 대해 프로레슬링 역사상 누구 못지않은 스타가 될 것 이러면서 극찬했습니다. 또한 솔루카, 제본 에반스, 트랙 윌리엄스 역시 앞으로 2에서 4년 안에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선수들이라며 내가 약속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제본 에반스는 젊은 시절 제프 하디를 떠올리게 한다는 에너지와 경기력을 갖췄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 경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정말 제프 하디보다 위죠. 제본 에반스 정말 굉장한 선수가 맞고 DPW에서 원래 유명했던 선수고 NXT에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했고
이제는 로우를 또 책임지는 스타가 되어가면서 너무나도 어린 제본 에반스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전 끝인가요? 카멜로 저는요. 왜 나한테 그래요? 아, 멜로는 좀 애매해. 멜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 처음부터 애매하다 생각했어. 콜업 되기 전부터. 통치자 오바페미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트리플 H가 또 직접 샤라웃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오바페미는 역사에 남을 세 번째 흑인 레슬러입니다. 킹 오브 더 링, 왕이 된 세 번째 흑인 레슬러. 부커티, 아폴로 크루즈가 아니라 컨시퀀시스 크리드, 제비어 우즈죠. 제비어 우즈. 네, 갑자기 WWE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비어 우즈, 부커티, 제비어 우즈, 오바페미 이렇게 세 명이죠. 나는 맨날 이렇게 WWE 이름이랑 WWE 바깥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아폴로 크루즈가 아닌 걸 알면서 컨시퀀시스 크리드가 순간 나와버렸어. 제비어 우즈가 나와야 되는데 헷갈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수 복귀 하나. 이번에도 또 한번 니가이디스의 선수 복귀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에 군터와 스맥다운 단장 니가이디스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터는 트리플 스렛 패배 직후에 백스테이지에서 니가이디스를 찾아가서 유럽에서도 오늘도 당신이 내 챔피언 기회를 망쳤다 라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알디스를 밀쳐서 몸싸움 직전까지 상황이 번졌습니다. 이후 비기와 피터 로센버그는 니가이디스는 아직 공식 은퇴하지 않은 전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다 라고 언급해서 경기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썸머슬램에서 맞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군터가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계기가 된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니가이디스랑 군터랑 백스테이지에서 멱살 잡고 싸웠다. 결국 사람들이 끌어말려서 싸우진 않았고 타격을 서로 하진 않았는데 진짜로 조패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니가이디스가 전 NWA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코디 로즈에게 올인해서 뺏기긴 했는데 어쨌든 NWA 챔피언이고 TNA 챔피언이고 더럽게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TNA 챔피언이었고 여러모로 경력이 있고 아직 은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군터를 상대로 경기할 수도 있다. 썸머슬램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터의 건틀렛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WCW 골드버그, TNA AJ 스타일스, WWE 존 시나, NWA의 니가이디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지막 UFC 브록 레스너 이렇게 하면은 건틀렛 완성 탁 하면 WWE 팬 절반이 탁 사라지는 거지. 핑거스냅 딱 하면 싹 다 가루가 되면서 탈겔 이러면서 토니씨 제 몸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어지럽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니가이디스가 선수 복귀하는 거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아예 계속 경기하는 건 싫어요.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니가이디스 경기가. 하지만 한 번쯤은 볼 마음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터가 경기를 좀 억울하게 줬다. 이번에도 군터가 커버를 안 당했잖아. 천하의 코디 로즈가 3카운트를 내주게 되면서 군터는 안 졌는데 졌어. 화나죠. 화나니까 단장한테 또 가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넌 맨날 나를 억까해. 너 왜 마지막에 트리플 스렛으로 바꿨어? 너 왜 내 재경기를 세미제인 집어넣었어? 이렇게 따지니까 니가이디스가 개 같네. 이럴 바엔 직접 뛰어서 죽여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썸머슬램 니가이디스 대 군터 루머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NWA 챔피언 니가이디스가 군터하고 경기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군터는 카리스마 캐릭터에서 점점 앵앵이로 변해가는 것 같음. 계속 징징거린다? 저도 인정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군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쳐먹었으면은 좀 더 위험있고 압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물론 로프브레이크 억울하긴 하죠. 로프브레이크 억울하긴 한데 진짜로 그렇게 TNA의 AJ 스타일스, WWE의 존 시나, WCW의 골드버그를 모두 쳐먹었다면 애초에 그 로프 브레이크로 억울하게 지는 상황이 나오겠냐고. 코디 로즈를 그냥 반으로 접었어야지. 아니야? 코디 로즈를 반으로 접었어야지. 그러면 납득이 가. 그래서 이제 군터가 완전히 탑독이야. 압도적이야. 유로피안 레슬링 막 스트롱 스타일로 막 다 접어서 막 죽여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챔피언 롱런에 그러다가 막 이제 오바페미 이런 애들 막 이렇게 신성들 아니면 옛날에 영국 인디씬에서 군터가 월터였을 때 제이드 맥도날한테 인생 경기에서 져주듯이 뭐 언더독한테 져준다던가 제보레마스 이런 애들한테 뭐 어쨌든 간에 배가 불렀으면 부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챔피언에 좀 쉽게 등극을 하고 그 챔피언을 좀 오래 지키다가 최고의 신인한테 좀 져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챔피언 등극은커녕 막 맨날 억울하게 졌네 막 이러면서 너 때문이네 찡찡대는 게 좀 보기 싫긴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징징은 내 거야 바이 드루 맥킨타이어. 그 말도 맞죠. 지금 영화 찍고 있어서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드루 군터 이런 애들이 찡찡이 만드는 거 별로임. 저도 좀 그렇긴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여자 마켄리. 옛날에 WWE에서 마크 헨리 별명이
막헨리였거든. 여러 명 부상 줄줄이 시키고 마지막엔 본인도 부상당해가지고 막헨리라고 했는데 마켈리를. 아무튼 여자 막헨리라는 뉴스입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티파니 스트래턴과 맞붙은 제이드 카길이 경기 운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파이퍼 니브는 SNS를 통해 제이드가 사용한 블랙홀 슬램이 다소 거칠었다며 상대의 체중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머리가 강하게 매트에 부딪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점 만점에 2.5점 정도의 완성도였다 라고 호평하며 티파니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은 기술적인 조언이라면 개인적으로 전달했어야 한다며 공개 비판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제이드 카길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서 너 기술 그따구로 쓰면 안 돼, 너 티파니 위험했어, 너 때문에 너 티파니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지를 넣게 되면서 티파니를 보호하지 않았다 해서 제이드 카길이 여전히 선수로서 부족함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공개 망신을 준 거죠. 파이퍼 니븐이. 예, 계속해서 파이퍼 니븐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이드 카길하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리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리뷰한 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리뷰를 보시면 카길이 시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껄껄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확실히 배려가 부족한 만큼 기술의 임팩트는 강했다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예, 파이퍼 리븐이 그걸 보고 화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홀 슬램 개쩔었는데 블랙홀 슬램 진짜 어비스가 고릴라 포지션에서 벌떡 일어날 수준이었음. 엄청난 스팟이긴 했음. 그니까 봤을 때는 멋있게 세게 들어갔는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제이드 카길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또 화제의 파이퍼 니븐이 블랙홀 슬램을 깐 포스팅이에요. 절반 10점 중에 5점만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의 가슴이 미끄러지듯이 떨어지지 못했고 2배 더 아프게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제이드 카길의 기술 시전을 비판했습니다. 파이퍼 니븐이 공식 트위터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약간 동료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광고에 낀 경기들이란 뉴스인데요. 대회 자체로 호평을 받았지만 운영 방식에는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사이마다 긴 영상 패키지와 썸머슬램 홍보, 그리고 이제 스폰서 광고까지 반복되면서 경기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광고 위주로 끊긴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관중들도 긴 공백 시간 동안 분위기가 식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국제 PLE에서는 영상 대신에 현장 이벤트나 추가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국제 PLE니까 영상 너무 많이 쓰지 말자, 그냥 현장에서 백스테이지로 인터뷰하는 거, 아니면은 팬들한테 현장으로 뭐 티셔츠 총 같은 거 쏴서 나눠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만한 세그먼트, 이벤트, 이런 걸 좀 필요성을 두고 있어요, 관객들이, 현장 관객들이.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우디 잘 놀더만, 사우디는 아직 WWE랑 이제 친해지는 중이라 좀 잘 노는 편인 것 같아요. 램의 42에 너무 심하게 짙어짐. 그니까요, 그냥 뭐 광고 매니아가 돼버려가지고 레슬링 사이의 광고가 아니라 광고 사이의 레슬링이 됐어요. 콩밥이 아니라 밥콩이 됐어. 쌀이 거의 콩 사이에 묻혀서 거의 안 보이는 밥콩이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문제인데, 이제 광고 사이에 경기가 끼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기 시간이 짧아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트리플 스렛은 20분밖에 안 했고, 킹 오브 더 링 남자 결승전 8분, 여자 결승전 15분, 티파니 경기 8분, 케이지 매치 19분, US 챔피언십 11분입니다. US 챔피언십 11분. 이게 좀 화가 나는 게, 사실 이 남자 여자 결승전이 모두 다 ESPN 1시간 안에 포함됐잖아. 그러면 1시간이면은 경기를 그래도 광고 20분 한다 쳐도 40분은 경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40분은? 어떻게 두 개를 합쳐도 23분이야? 근데 경기는 23분 했는데 우리는 1시간 동안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럼 대체 광고를 몇 분이나 쳐본 거야?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고, 경기가 옛날엔 그래도, 원래 근데 옛날에도 경기가 짧긴 했어요. 경기가 옛날에도 이따위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경기 내용도 좀 프리미엄 하기도 했고, 어떤 경기들은 힘줘서 진짜 베스트 바웃도 나오고, 경기 막, 그리고 메인 이벤터들은 30분씩 꼬박꼬박 했단 말이야. 물론 이거는 20년 전 얘기긴 해요. 20년 전 얘기긴 한데, 요즘에 진짜 레슬링 진짜 막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예전에 막 한 20년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24개월씩 갔는데, 요즘 애들은 뭐 19개월? 그게 군대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요즘 애들은 레슬링을 너무 짧게 해.
광고는 너무 길게 하고 애호 경기가 너무 길어서 중계 괴로웠던 나츠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중간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떡더비는 너무 짧게 하고요. AW는 너무 길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중간에서 둘 다 만나면 좋겠어. 그래서 좀 나는 이게 사실 돈벌이로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짧게 하고 경기 조금 하면 난 WWE 할 때마다 좋죠. 아니 PLE가 2시간 반 만에 끝냈네? 스맥다운보다 짧잖아? 이러면서 저번에 퇴근했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길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좀 6경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지. 9경기를 길게 하면은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아까 뉴스 읽다가 조는 거 봤죠.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레슬링 보다가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죽어요. 예, 진짜 위험합니다. 레슬링 건강에 안 좋아요. 경기 중계하는 게 건강에 안 좋아요, 실제로. 다음 뉴스입니다. 이게 좀 며칠 전에 문제가 됐었죠. 재미로 보세요 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 H는 최근 인터뷰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픈 A 스미스 인터뷰에서 트리플 H는 WWE는 어디까지나 즐거움을 위한 컨텐츠인데 팬들이 심각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며 세상을 잠시 잊고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며 반발했고, 유튜버 구루 레리 역시 질문하지 말고 소비만 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리플 H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몇몇 선수들이 그냥 연예인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 레슬링 약간 그런 팬이 되는 그런 선수를 넘어서 뭐 존시나처럼 뭐 환우들의 롤모델에 대해서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질병을 포기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꿔주는 롤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에 진지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런 깊은 영향을 어떻게 가볍게 관람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막 얘가 내 여자친구고 막 여자친구였으면 좋겠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여자친구였으면 좋겠고 여자친구인가? 집에 찾아가 볼까? 이러면서 집에 찾아가잖아. 네, 그래서 좀 막 심각하게 보고 막 자기가 최애 선수가 질 때마다 화내고 막 트리플 H 태그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아라. 트리플 H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유튜버가 그러면은 개돼지처럼 먹여주는 대로 먹으란 소리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면서 이 트리플 H의 발언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화제입니다. 뇌 빼고 봐라 이 말이가 거의 그런 소리죠, 솔직히. 예. 뇌 빼고 봐라 거의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Just Enjoy Wrestling이랑 결이 같긴 하네. 이 뉴스 재밌습니다. 우리 집은 와도 돼 라는 뉴스인데요. 조르덴 그레이스가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대해 직접 반응했습니다. 이 저번에 2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부에 조르덴 그레이스가 이 쓰레기 정리하려고 자동차에 올라서서 이 쓰레기 봉지를 발로 밟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지금 너희 동네가 어딘지 건너편 집이 보이니까 너희 집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된다. 이 개인정보 노출이 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팬들이 걱정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르덴 그레이스가 최근 SNS 영상에 집 일부가 노출되자 한 팬이 안전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그레이스는 와도 된다. 우리 집에는 개 7마리와 총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인이라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며 인터넷 시대에는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레슬러들은 많은 스토킹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조르덴 그레이스는 오히려 더더욱 반대하는 발언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아 리플리가 저번 뉴스만 해도 바로 저번 뉴스였죠. 리아 리플리가 우리 집을 알고 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뭐 스맥다운 티켓을 달라고 한다. 이런 뉴스를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조르덴 그레이스는 오히려 와도 된다. 우리 집에는 7마리 개와 총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예요 지금. 올 수 있으면 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개랑 총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조르덴 그레이스가 등장하면은 딱 이러면서 나오면 바로 도망가겠잖아요. 또 남편은 또 조나단 그리샴이고 조르덴 그레이스 그 쓰레기통 밟는 영상에 팬들이 지적을 해주니까 지적을 하자마자 나는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어차피 우리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신상 까이는 거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조르덴 그레이스의 반응이 좀 뭔가 기괴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팬들은 걱정을 해준다고 해준 건데 뭐 집 까는 게 어때서? 와봐. 우리 집에는 7명의 개와 총과 남편과 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조르덴 그레이스의 어머니는 또 9명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God, I'm turning into my mother. Good. 어머니인가 봐. 어머니가 되게 젊어 Oh 보이시네요. my.
이거와 비슷한 다음 뉴스인데요. 우리 집은 안 돼! 라는 뉴스입니다. 조르덴 그레이스의 발언 이후에 디아나 프라조 역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믿은 채 코네티컷에서 레슬콘 행사장을 찾아왔고 이후에도 지역 경기장을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퍼라조는 귀가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건 발생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 때문에 총기 훈련을 받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상경보 장치를 휴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아나 프라조가 NXT 찍먹하고 잘렸죠. NXT 찍먹하고 잘렸고 TNA에서 밀어줬는데 AEW로 갔죠. AEW에서 되게 밀어줄 줄 알았는데 AEW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인물이 이 디아나 프라조가 되겠고 한 남성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믿은 채 커네티컷 레슬콘에서 레슬콘은 레슬 컨벤션 사진하고 사인회하고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너랑 나랑 사귀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경기장에서도 쫓아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신고를 했는데 이 레슬컨하고 경기장하고 지역이 달라.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스토킹이 지속적인 연결이 돼야 되는데 관할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원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나 프라조가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얘가 옛날에 마티스컬이랑 사귄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마티스컬하고 디아나 프라조의 커플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예. 몸이 좀 불었어도 이쁘긴 하지. 아 디아나 프라조 예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트리 윌리엄스와 레시 레전드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레슬링 유튜브 채널에 쇼츠로 프로포즈 장면을 쇼츠로 올려놨거든요. 그 장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와 레시 레전드가 부부가 됐습니다. 피플스 매거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월 20일 자메이카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레시 레전드는 하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과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다 라고 자메이카로 초대한 소감을 밝혔으며 WWE를 대표하는 커플의 결혼 소식에 많은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로 많은 선수들을 초청했어요. 이 초청한 선수들은 주로 이들의 NXT 에라를 함께 동고동락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리아 드라고노프 그리고 일리아 드라고노프의 미래 와이프 여자친구도 함께 한국계 와이프 같이 자메이카까지 가서 결혼식을 축하했고요. 오바페미도 참석했고 웬디추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 윌리엄스의 NXT 에라 함께 비춰준 선수들이 많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근데 자메이카로 하객을 초대할 정도면 진짜 돈을 어지간히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얼마나 강한 애기를 출산하려고 진짜 미친 월드 챔피언 하나 나올 것 같아. 그죠? 둘 다 피지컬이 남다르거든요. 래쉬가 185인가? 그래요. 예, 트릭도 거의 190이고 그래서 이 둘이 아기를 낳으면 그냥 무슨 인간 병기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래쉬 피지컬이 말이 안 돼서 이 WNBA 여성 농구 리그에서 심지어 잘하는 축이었다고 해요. 트리 윌리엄스의 결혼식 장면인데 오디오는 지워졌다고 해요. 와, 자메이카까지 하객들을 모두 초대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비로 모두 초대했겠죠. 네, 하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자메이카로 초청했다고 해요. 엄청난 결혼식입니다. 또 레슬업스 엄청나게 유명한 계정이죠. 트리 윌리엄스하고 레시 레전드의 결혼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네요. 대체 어떤 괴물이 태어날지 정말 짐작도 안 가. 아들이든 딸이든 올림픽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죠? 무조건 올림픽 나가야 돼. 진짜 엄청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비앙카 몬테즈 아이 대 트릭 레시 아이 드림매치. 와, 그거 나 한 환갑 때 보겠네. 예. 또 여기는 트리 윌리엄스 레시 레전드의 자메이카 결혼식 현장인데요. NXT 함께 했었던 오바페미, 웬디추 함께 시가를 빨고 있는 모습이고 이 미국의 문화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축하할 날에 시가를 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 보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 웬디추가 약간 씁쓸하게 유부의 세상으로 떠나는 레시 레전드를 좀 아쉽게 떠나보려는 것 같아요. 점점점 바이 이렇게 쓴 게 약간은 먼저 결혼 너도 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그죠? 웬디추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웬디추 근데 생각보다 키가 좀 크다. 190 넘는 오바팸이랑 얼굴 반개 차이면 꽤 큰데? 시가랑 담배 빠는 거랑은 별개 취급하던데 그렇죠. 시가가 좀 중독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가. 칼리지 풋볼 우승하고 시가 빠는 게 국룰이구나. 그니까요. 예, 진짜 축하할 날이 있을 때 시가를 빠는 게 하나의 문화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안 축하합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AW 위미스 월드 챔피언 테클라가 레슬러들의 SNS 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TMZ와의 인터뷰에서 테클라는 TV에서는 강인하고 거친 캐릭터를 보여주는 레슬러들이 이탈리아 해변의 예쁜 교회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깨고 촌스럽다고 느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프로레슬러라면 나는 그런 사진을 SNS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캐릭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으나 대체로 트릭 윌리엄스하고 래시 레전드 결혼식의 타이밍에 맞물렸기 때문에 테클라에 대한 비난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아주 제대로 잡았죠. 일부러 근데 이 타이밍에 맞물려서 이 사진을 보고 얘기한 거죠. 이 사진을 보고 테클라가 아니 레슬러라면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진을 올려? 이렇게 또 심술을 부려가지고 지금 욕을 좀 먹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클라가 K-페이브에 절여져 있다. 저는 이걸 뭐 너무 안 좋게만 보진 않습니다. 안 좋게만 보진 않고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테클라가 진성악역이에요. 진성악역. 예, 여기 MJF, 테클라 얘네 둘은 이 보법이 달라요. 보법이 다르고 여기에서 이제 악플을 받는 것조차도 테클라는 그냥 악역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얘는 보법이 달라요 지금. 예. 아무튼 근데 타이밍이 너무 기괴하고 재밌었어요. 언더테이커 기믹 때문에 홀오페임 참석 안 하던 시절 거의 그 수준이야 테클라 내가 봤을 때. 나락 드리머란 뉴스인데요. 최근 TNA를 떠난 터미 드리머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과거 드리머의 부적절한 백스테이지 행동과 권한 남용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선수 데니 조던은 과거 경기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장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주장들은 법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니며 드리머 역시 퇴사 당시 TNA와 원만하게 결별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 증언이나 공식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 조던 여성 선수가 되겠는데 이 여성 선수가 타미 드리머하고 혼성 태그 경기 중에 아무래도 ECW를 대표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장면을 데니 조던은 하고 싶어 했는데 타미 드리머는 그런 거 해봤자 아무도 안 좋아해. 어차피 너는 여성이고 아픈 장면 찍지 말고 내가 네 엉덩이를 이제 스팽킹하는 장면, 여성에게 성적인 그런 거잖아. 스팽킹하는 장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거 하자 해놓고 이 여성 선수는 좀 여러 번 거부했는데 끝끝내 드리머가 좀 본인의 베테랑 권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했고 결국에 많은 관중 앞에서 엉덩이를 맞는 장면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미투가 터진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이 타미 드리머를 둘러싸고 있게 되면서 지금 타미가 예전에는 정말 ECW의 언더독의 상징, 지금은 뭐 하우스 오브 하드코어의 대표이기도 했고 TNA의 프로듀서로서 명망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 이름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 미투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어느 하나 진실이라고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근데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내가 ECW 있을 땐 계단을 굴렀어, 그것도 맞고 타미 드리머가 또 ECW 있을 때 또 워낙에 또 과격하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그 ECW에서도 여성의 엉덩이 때리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미는 그걸 또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 차이 나는 여성 선수는 그걸 하기 싫었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꿈 대신 개. 로드덕 브라이언 제임스가 TNA 합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PW 인사이더 엘리트는 로드독이 이번 주말 열리는 슬래미버서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에는 프로듀서 역할이 거론됐지만 최근 타미 드리머가 회사를 떠나면서 크리에이티브 팀 합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WWE 스맥다운 크리에이티브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TNA의 새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독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또 나오자마자 이제 과거 자신이 선수로 몸담았던 TNA의 프로듀서로 합류할 수가 있겠고 프로듀서를 넘어서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팀까지 합류할 수가 있겠어요. 프로듀서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고 경기를 선수하고 같이 짜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현장을 좀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하면은 각본을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서 이 주요 스토리라인을 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드독이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타미 드리머 이 꿈 대신에 로드독이
대신 TNA를 진두지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슬래미버서리에서는 아예 뭐 직접 링 위에 출연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드독이 현장 관리를 잘하긴 했었으니까. NXT 블랙앤골드 초창기 때 트리플 H랑 같이 전담할 때는 딱히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맥다운 한번 갔다가 그때 욕 많이 먹고 끌어내려졌다가 다시 트리플 H 친구로 재영입되고 다시 스맥다운 맡았다가 언리얼2에서 아야투르스 친구 아야투르스 쉴드 치다가 욕 많이 먹고 그게 억울해서 지금 퇴사해서 다시 TNA로 컴백, 이런 스토리라인인데 이 스토리라인에서 지금 TNA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C로 떡상 TNA가 예상 매각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스포츠 기자 블레이크 에비건에 따르면 TNA 모회사 앤썸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는 TNA의 최소 가치를 3천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희망 매각가는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캇 디아모어가 제안했던 1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함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AMC와 체결한 방송 계약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장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TNA가 과거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AMC면은 워킹데드 방영했던 미국 내의 주요 케이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한 것으로 TNA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AMC에 꽂아준 게 또 WWE잖아요. 그래서 WWE 은총을 받아서 몸값을 올렸는데, 근데 요즘에 이 매각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또 TNA가 또 떡상한 김에 앤썸 쪽에서 딴 주머니를 차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게 니네 내다팔 준비 중이었냐, 그니까 가치만 오르면 뭐하냐, 그니까 요즘 쇼가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관심 많으셨잖아요 라는 뉴스인데, WWE와 TNA 협력이 확대되면서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레이크 에비건에 의하면 WWE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앤썸 측 재무 구조와 부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습니다. WWE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방송망과 선수 육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TNA 전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상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메타디 역시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현재 TNA가 WWE 인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최근 구조조정 역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TNA가 대표 선수들하고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회당 출연료 내지는 시리즈 계약을 통해서 이 스티븐 맥클린 같은 전 TNA 월드 챔피언조차도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를 안 해주고 있어서 삐져서 나갔죠. 스티븐 맥클린도. 타미 드리머도 나갔죠. 타미 드리머는 지금 나간 뒤로 지금 흑역사도 지금 파묘가 되고 있어서 말이 많은데, 또 테사 블랜차드도 나갔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몸값을 많이 쳐내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다. 그런데 또 WWE는 예전에 라이브러리를 구매하려고 TNA하고 접촉하면서 인수도 한번 고려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사가 되지 않았죠. 성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협상 미팅에 나갔던 JB, 제레미 보레시만 WWE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죠. 지금 조 핸들이 데려왔듯이 마이크 산타나도 관심 있어 하고 있고, 여러 선수들 엑스디비전 레온 슬레이터도 관심 있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인수 안 해도 걔네가 만료가 되면은 걔네가 또 WWE 계약서를 거부하겠어요? 오겠죠. 그래서 굳이 TNA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WE가. 다음 뉴스입니다. TNA 또 방출! TNA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이든 프린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TNA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년간 몸담았던 단체를 떠나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출은 모 회사 앤썸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가 진행 중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서 에이든 프린스가 선수였다가 프로듀서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잘렸다. TNA가 계속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